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대선 국면에서 헛발질을 해서 거센 역풍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 헛발질은 판사를 대상으로 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를 해서 이게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 증거다라고 하면서 지귀현 부장판사가 2명의 남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은 것, 이걸 제출을 하면서, 이걸 공개를 하면서 지귀현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 업무상 접대를 받은 것이다, 이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고, 지귀현 부장판사는 그게 이 재판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사실 근거가 없다라고 했고, 대법원에서도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지귀현 부장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오히려 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그 사진 이외에 정확하게 이게 룸사롱인지 누구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인지 근거를 제시를 해라.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 없이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전국에 지금 3,000명에 넘는 판사들이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이 룸사롱 접대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직접 밝힌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명쾌합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후배들 3명이, 지방에서 후배들 3명이 이 서울을 올라와서 밥을 사주고 난 다음에, 밥 계산도 지귀현 부장판사가 했습니다. 밥을 사주고 난 다음에 그 인근에 룸사롱이 아니라 소위 단란주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카페를 갔다. 거기에서 후배들이 자신은 이제 술을 먹지 않고 돌아가겠다, 귀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진이라도 찍자라고 해서 찍은 사진이었다. 자신은 그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걸 명쾌하게 밝혔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의 이 해명이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룸사롱은 일종 유흥주점인데, 일종 유흥주점, 룸사롱도 아니었다. 이종 단란주점에 해당이 되는 이 공개된 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술집이었는데, 이에 앞선 식사 자리는 지귀현 부장판사가 오랜만에 지방에서 올라온 이 후배들에게 식사를 자신이 직접 결제를 했다. 그 다음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사진만 찍고 자기는 귀가를 했다 라는 게 명쾌하게 밝혀진 셈입니다. 민주당이 헛발질을 한 것이고, 나아가서 판사를 겁박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느냐,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판사를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지금 전국의 판사들, 대법원을 협박하는 용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지귀현 부장판사가 일일이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의 이런 의혹 제기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 여기에 직접 해명을 하겠다. 그 다음 재판정에서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전혀 근거도 없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 지인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판사들, 전국의 판사들, 사법부를 겁박한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전혀 업무상 관련도 없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후배들이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이게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특히 오는 26일 전국 법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 협박으로부터 대법원을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전국의 판사들, 지금 유권자들,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지귀현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느냐? 전혀 아니다. 민주당이 전혀 근거 없이 협박용으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첫 TV 토론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이 커피 원가가 120원이었다. 또 호텔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노쇼 경제학. 이 부분을 제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의 역풍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적절하게 배우자 토론이 필요하면 배우자들, 이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들도 토론을 하자라고 했는데 소위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응하지를 못하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 이 의혹, 이 부분도 말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 매일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건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6%포인트 떨어졌고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45%, 김문수 후보는 36%였습니다. 한 자릿수 차이입니다. 9%포인트 차이입니다. 이준석도 지난 일주일 전에 비해서 2%포인트 올랐습니다.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작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수가 대결집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재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오늘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9일 사전투표가 있기 전까지 이 후보 단일화 없이도 김문수가 이 역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자강 굉장히 노력하겠다. 그렇지만 안철수도 나섰습니다. 이 후보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 공동정부로 가자. 김문수, 이준석 공동정부로 가자. 김문수 후보도 이준석에 대해서 40대 국무총리론도 꺼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준석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당권을 주느니 받느니 현실성도 없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준석 쪽에서 이 후보 단일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정부가 가장 깔끔합니다. 공동정부로 하는데 이준석이 이렇게 강력하게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오는 27일, 오늘에 이어서 오는 27일 또 3차 TV 토론이 열립니다. 3차 TV 토론까지 이준석이 최대한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소위 몸값을 올리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28일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제압한다면 그것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28일에는 김문수와 이준석의 후보 단일화도 가능할 것이다. 사전투표가 있기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하는 이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이준석도 매일같이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준석의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피 원가에 이어서 호텔 경제론, 또 배우자 토론 제안, 이어서 직위원 판사 의혹, 계속해서 민주당, 이재명이 지금 헛발질을 하면서 이 대선 국면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